지난 시간에 이어 삼국의 성립과 발전편입니다. 기원전 2세기 말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우리 한반도에는 초기 철기 국가들이 성장하면서 강력한 세력을 가진 국가들이 주변 국가들을 흡수하면서 등장하게 되죠. 신라, 고구려, 백제, 그리고 가야입니다. 오늘은 이들 국가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살펴볼까 합니다. 고대 국가들이 중앙 집권화를 하는데 몇 가지 가져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로 세습되는 부자 세습, 율령, 그리고 왕은 곧 부처다라는 왕즉불 사상으로 백성들을 통합하기 위한 불교 수용이 그것입니다. 이 요소들을 충족한 국가들은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되는데 건립된 순서로는 신라, 고구려, 백제이지만 중앙집권 국가의 형성 순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입니다. 신라는 제일 먼저 건립되었지만 지형적 특성상 가장 늦게 중앙집권화가 되었지요. 그럼 삼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살펴볼까요?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주몽이 졸본에 건국하고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주몽의 아들 온조가 위례성에 건국하고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옛 진안 땅에 여섯 시족 사회의 우두머리가 아래서 태어난 혁거세를 추대해서 설화벌을 건국합니다. 이렇게 삼국이 건국될 무렵 중국은 전한시대였지요. 2세기의 고구려를 보면 유리왕의 손자인 6대 태조왕은 옥저를 정복하고 신대왕의 둘째 아들인 9대 고국천왕은 왕위를 부자세습으로 확립하고 을파소를 등용해 빈민규율책인 진대법을 마련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합니다. 이 시기의 신라는 이사금 시기였고 중국은 후한 시대였습니다. 3세기의 고구려를 살펴보면 11대 동천왕은 위나라의 침입으로 환도성이 함락되어 옥저로 이동을 했습니다. 3세기의 백제는 계루왕의 둘째 아들인 고이왕은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고 율령을 반포하고 육자평의 관제 정비, 관복 제정을 통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어 나갑니다. 3세기 신라는 박씨, 석씨 이사금을 지나 김할지의 7대 손인 김씨 미추 이사금의 시기가 됩니다. 중국은 삼국시대를 지나 5호 16국에서 위진 남북조 시대로 들어갑니다. 4세기의 삼국을 살펴보면 고구려 15대 미천왕은 한사군의 마지막 군인 낙랑군을 축출하여 대동강 유역을 확보합니다. 그 아들인 16대 고국원왕은 백제 근초고왕의 침략으로 평양성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고국원왕의 아들인 소수림왕은 율령반포, 불교 수용, 태학 설립을 통해서 삼국 중 가장 먼저 중앙집권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백제는 비류왕의 둘째 아들인 13대 근초고왕 때에 백제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그는 왕위의 부자 상속을 확립하고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킵니다. 가야와 외와는 교류하는 반면 고구려 신라는 견제했습니다. 근초고왕의 손자인 침류왕은 불교를 수용하여 백성들을 통합하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4세기 신라는 김씨 이사금의 시기이고 4세기 말 17대 뇌물마립간 때에 김씨에 의한 왕이 독전세습을 이룹니다. 이 지도는 삼국 중 한강을 가장 먼저 차지한 4세기 백제의 전성기 시대의 지도입니다. 근초고왕은 남은 마한의 나라들을 모두 합병시키고 기념으로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도록 합니다. 평양성을 공격해 고국원왕을 전사시켜 고구려의 일부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전진의 요소지방으로 진출하고
산둥반도로 진출하여 동진과 교류관계를 맺으며 침류항 때는 불교를 수용합니다. 한편 규슈로 진출하여 외에 칠지도를 하사하고 아직기 왕인을 파견하여 노노와 천자문을 전파합니다. 오세기는 백제의 근초고왕에게 평양성에서 전사한 고국원왕의 손자인 광개토 대왕이 등장하면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광개토 대왕은 바로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고 북으로는 만주와 요동 지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편 신라 내무랑의 요청으로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함으로써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지요.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고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 결과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한 후 충주 중원 고구려비를 세우게 되지요. 이렇게 장수왕은 80여 년간 재위하면서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한편 백제의 비왕과 신라의 눌지왕은 나제 동맹을 맺어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공동으로 맞서게 되지만 비왕의 아들인 계로왕은 장수왕에게 한강 유역 일대를 빼앗기고 목숨도 잃습니다. 한성을 빼앗긴 백제 문주왕은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고 백제 22대 동성왕과 신라 21대 소지왕은 혼인 동맹을 맺어 또 한 번 고구려 남진 정책에 대항하게 됩니다. 다음은 5세기 한강 유역을 차지한 고구려 전성기의 지도입니다.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 의하면 광개토 대왕은 북으로는 거란, 동부여 및 숙신, 후연을 정복하고 남으로는 할아버지 고국원왕에 대한 보복으로 백제를 공격하여 수도 한성을 압박하여 장수왕 때에 드디어 한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한성을 뺏긴 백제는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고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더 확대하여 한반도 중부지역 일대를 모두 차지하였고 그 기념으로 충주 중원 고구려비를 세웠습니다. 5세기 고구려는 중국의 북위, 남조의 송나라와 교류 관계를 가집니다. 6세기의 삼국시대를 살펴보면 백제의 동성왕의 둘째 아들인 무령왕은 고구려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백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애쓴 왕이지요.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하는 등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합니다.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도 활발한 교류관계를 가졌고 그 흔적이 무령왕릉에서 잘 보여집니다. 신라의 지증왕은 뇌물마립간의 증손으로 나라 이름을 신라로 왕호를 왕으로 바꾸며 왕권 강화를 하였고 우상국을 정복하고 우경을 보급하여 백성의 경제 생활에 힘을 썼지요. 지증왕의 맏아들인 버풍왕은 율령반포, 불교공인, 골품제 정비, 상대 등 설치 등을 통해 중앙집권적 고대국가 체제를 완성하였고 금관가야를 병합했습니다. 한편 고구려 24대 양원왕 시기는 대내적으로 왕위 계승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된 시기로 나제 연합군에게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 결과 신라는 한강 상류를, 백제는 한강 하류를 나누어 가졌는데 이 시기에 백제는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한 성왕 시기이고 신라는 진흥왕 시기입니다. 그러나 553년 신라의 진흥왕이 갑자기 쳐들어가 한강 하류 지역의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진흥왕의 배신으로 나제 동맹은 깨어졌고 성왕은 신라의 관산성을 포위하면서 전투를 하지만 이 전투에서 성왕은 전사하게 되지요. 결국 신라의 승리로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거의 다 점령하게 됩니다. 진흥왕은 대가야까지 병합하면서 6세기 신라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이 지도는 6세기 신라의 전성기의 지도입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한 진흥왕은 한강 하류까지 점령하여 주요 교역항이었던 당항성을 차지하고 가야 연맹의 하나인 대가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요. 그리고 북쪽으로 고구려 영토였던 함경도 지역까지 차지하여 이전 영토의 3배 가까이 확장시킵니다. 진흥왕은 자신이 정복한 지역을 돌며 순수비를 세워 영토 확장을 기념하였고, 왕이 돌아본 지역은 1년 동안 세금 면제, 중재인을 뺀 죄인들을 면제해 주었죠. 순수비는 창령비, 마울령비, 황초령비, 북한산비가 있고, 단양 적성 사람들의 공을 기리고 위로할 목적으로 세운 단양 적성비가 있습니다. 진흥왕은 영토 확장과 대외적인 발전을 이룬 것을 과시하기 위해 이사부의 건의로 거칠부가 국사라는 책도 편찬하였습니다. 임신년 화랑도가 융성했던 시기를 보여주는 임신서기석이라는 비석이 있는데, 이것은 2명의 인물이 나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글을 새긴 비석입니다. 이 6세기 지도에서 이 영역은 진흥왕 이전의 영토이고, 이 영역은 진흥왕 때의 영토, 그리고 이 영역은 진흥왕 때 진출했다가 상실한 영토입니다. 오늘은 삼국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국 통일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고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